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LG U 플러스 멀티 LLM 플랫폼 사례를 발표하게 된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마 생성형 AI는 많이 사례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텔코 스페시픽한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이 멀티 LLM 플랫폼 사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제가 서두에서 약간 통신사 스페시픽한 부분의 생성형 AI 펀더멘탈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U+를 어떻게 AWS에서 서포트를 했는지, 이 생성형 AI라는 게 여러분들도 뭐 큰 관심사를 가지실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서포트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CTU 기술 개발 그룹의 U+ 이종현 책임님과 함께 멀티 LLM을 실제로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AWS 관점, 이 텔코 인더스트리 관점에서의 이 생성형 AI가 어떻게 올해 이루어졌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산업의 트렌드인데요. 이 트렌드와 일맥상통하게 이 통신사들은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실제로 관측한 부분들이 그러했고, 작년에는 실제로 이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근본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대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협업과 질문과 이런 과제들을 같이 수행을 했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프로덕션 적용을 위해서 POC라든지 아니면 실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산업 전반에 이제 통신사 산업 전반에 적용을 하는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최적화 관점에서 훨씬 더 많이 대두가 될 거고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이 생성형 AI라는 것이 이제 뉴 노멀로서 자리를 잡고 많은 산업에서의 그런 물론 이제 전반적인 산업을 뒤집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하이브리드 형태로 생산성을 높이고 비즈니스의 어떤 인사이트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신사에서는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실제적으로는 많은 프로덕셔나이제이션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통신사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비스들을 출시를 했고, U+도 이종현 책임님께서 나중에 이제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비즈니스에 적용을 할지를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것을 좀 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적화하고 가다듬는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내는 데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 결과를 가다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결과가 나오는 데에 대해서 뭐 나오지 않아야 될 답변이 나온다든지 개인 정보가 포함이 됐다든지 이런 가드레일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프로덕션 환경에 생성형 AI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허들을 뛰어넘었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 생성형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튜닝이라든지 뭐 검색 증강, RAG라고 부르는 그런 기법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파인 튜닝으로 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조금 관측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스페시픽한 모델들을 각각 만들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 케이스에서는 통신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객 경험 증가와 함께 상담에 대한 어시스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적용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게 좀 더 이제 생성형 AI가 가진 모델 특화에 맞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많은 적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더불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챗봇이라든지 뭐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서 뭐 서머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터널하게 이미 많이 적용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I 데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발표 세션이 있는데 그때 U+의 익시제라고 하는 내부의 생산성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인터널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고 이제 프로덕션에서 대고객용으로는 이런 상담이라든지 고객의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역시나 통신사들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통신사다 보니까 이 OSS라고 부르는 네트워크 레이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든지 그런 이 테스트 자동화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통신 부분에서의 퀄리티 좀 상승 이런 것들을 좀 노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자동 관제라든지 뭐 에러 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뉴얼 자동화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많고 매뉴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람이 오퍼레이션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랐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생성형 AI가 서포트를 하면서 그런 매뉴얼을 찾아서 명령을 자동으로 날리고 이런 것들, 자동 관제 같은 것들이 좀 용이해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영역뿐만 아니라 뭐 내부의 생산성 극대화라든지 아니면 고객의 이제 만족도 상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U+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마 생성형 AI 세션들을 들어보셨으면 이 장표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U+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매니지드 서비스인 그 베드락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아마존 그 Q4 디벨로퍼라고 하는 코드를 제네레이션하고 보안 감사를 하고 필터링하는 이런 서비스도 같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뭐 뿐만 아니라 그 온프레미스에 있는 그 U+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IDC 센터에 A100이라든지 H100 장비를 이미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하이 어빌리빌리티를 조금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 클라우드에 있는 GPU 인스턴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특히나 U+는 엑사1이라고 하는 자체 개발 모델을 베이스로 한 익시젠이라고 하는 모델을 별도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익시 모델을 저희 세이지메이커에서 구동을 시키거나 개발을 하거나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것들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생성형 AI라고 해서 뭐 베드락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다양하게 비즈니스 케이스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여기서 포인트를 좀 가져가야 되는 거는 생성형 AI는 아무래도 제가 관측하기로는 승자 독식의 시장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최신의 LLM 모델을 사용하시지 이전 버전을 무료라서 쓰시는 경우는 있어도 성능 측면에서 쓰시는 경우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발전 속도가 빠르고 거기에 대한 소비자 판단은 냉철하기 때문에 단일 모델을 쓰는 거는 여기 표에 이 설문조사에 보시다시피 단일 모델 쓰는 회사는 거의 제가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U+ 또한 오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티 LLM을 파운데이션 모델을 운영을 하면서 비즈니스 적재적소에 맞게끔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많고 특히나 3개 이상의 모델을 쓰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정확도, 어큐러시에 대한 뭐 최신 버전, 좋은 성능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레이턴시라든지 응답 속도, 그 다음에 비용,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보면은 그 대답하지 않아야 되는 대답들, 할루시네이션, 뭐 이런 것들, 그 뭐 요즘은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안 하고 불시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떤 결과를 퀄리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모델들을 다양하게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하실 때는
당장에서는 이 정확도나 최신 모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겠지만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저희 AWS의 장점은 베드락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매니지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PI를 호출하기만 하면 별도의 모델 빌드라든지 세팅 필요 없이 바로 쓰실 수 있고, 특히나 AWS 같은 경우는 이 생성형 AI의 에코시스템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엔스로픽이라든지 메타, 스테빌리티 AI 이런 쪽을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모델들이 다 탑재가 되고 있고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신 모델들 중에서는 엔스로픽의 클로드, 소넷 3.5 V2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었고 3.5 하이쿠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출시가 되었고 메타의 라마스 3.1도 출시가 되었었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의 울트라나 이 코어 이런 모델들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드락을 선택함에 따라서 이런 최신 모델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단일 API로 여러 모델을 손쉽게 운영을 하고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발표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 가드레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 그 퀄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이제 민감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 답변하지 않아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신규 출시된 기능인데 이 할루시네이션 탐지라든지 여러분들이 RAG를 할 때 그 RAG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까지 이 가드레일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될 텐데요. 베드락을 사용하시기만 하셔도 이런 생성형 AI에 기반된 최신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사용하시기만 하셔도 최신 트렌드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관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서의 GenAI 그런 부분들과 AWS의 생성형 AI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U+를 어떻게 도움을 드렸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워크숍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저희는 테크 대상만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생성형 AI라는 게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보니까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 분들을 램프업 하는 거 이전에 논테크 분들 대상으로 거기에는 마케팅 팀도 있고 기획 팀도 있고 디자이너 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실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부분들과 프롬프트 튜닝하는 부분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므로 해서 실제로 사용해 보시고 사업 과제 선정이라든지 그런 이제 사업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부분에 아이데이션을 하실 때 그런 논테크 분들뿐만 아니라 회사 전반적으로 의견을 좀 생성형 AI 관점에서 취합하실 수 있게 논테크 대상으로도 워크숍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AWS가 워킹 백워드라는 관점에서 고객들이 필요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GenAI 이네블먼트 프로그램을 약 2달간에 걸쳐서 테크 대상으로 딥다이브해서 지원을 해드렸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은 기간도 길고 비용이나 인력적인 투자나 시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AWS의 어떤 노력만으로 된다기보다는 그 고객사 U+의 굉장한 투자가 선행이 되었다는 부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그게 응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했었고 최근에는 U+가 이제 자체적으로 데브데이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 가지고 해커톤을 진행을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프로덕션하기 위한 이 초석을 다진 행사들을 했고 저희가 다 서포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테크 대상 플러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코드 노코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술을 꼭 알지 못하시더라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ML 인력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생성형 AI를 쓰실 수 있게끔 그 보딩하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신규로 투입되는 개발자나 이런 생성형 AI 전문가들이 좀 더
이 딥다이브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약 2달간의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얼리로 이런 프로그램들, 서포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주에 2회 정도를 그 마곡 U 플러스 마곡 사옥에 상주를 하면서 사업 과제부터 뭐 시시콜콜한 의논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되고 이런 오피스 아워를 계속 지원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정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이런 GenAI 이네이블 프로그램, 워크샵, 뭐 여러 가지 실제적인 테크 뭐 세션들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자체적인 인력에 대한 램프업을 하시고 에코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뭐 해커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출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판단을 좀 해드리고 도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사례를 발표하는 이 마무리, 올해의 마무리 시점으로서 이 프로덕션하는 이 오늘 사례를 말씀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올해를 그래도 U 플러스를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잘 서포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합니다. 그래서 U 플러스에서 제공해준 이 장소에서 저희가 2달 동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세션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AWS 코어뿐만 아니라 코드 레벨의 이제 이 ML, AI ML을 수행하는 부분, 그리고 생성형 AI를 뭐 노코드, 노코딩을 포함해서 이제 수행하는 부분, 그리고 파인 튜닝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U 플러스를 도움을 드렸고, 뭐 거기에 이제 뭐 결과로서 오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실제적인 이제 U 플러스의 이종현 책임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려서 멀티 LLM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진행 그리고 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 U 플러스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종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LLM을 자사 서비스의 플랫폼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깊이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개발을 진행했던 내용들입니다. 우선 LLM을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할 때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4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대용량 처리를 보면 단일 모델을 사용할 경우 LLM은 많은 GPU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리전 혹은 모델을 함께 활용하여 처리 용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각 모델의 트래픽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로드 밸런싱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모델 성능 관점에서 보면 어떤 LLM 모델이 제공할 시나리오에 적합할지 그리고 실제 테스트 이전에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모델을 연동 개발하고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안 환경 관점에서 LLM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환경이 각 서비스에서 별도로 구성이 필요하고 중복적으로 개발, 구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대응 관점에서 LLM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를 감지하고 전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지 LLM의 처리 결과 하나인데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점들이 생각보다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포인트는 LLM을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정말 크고 작은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 LLM 플랫폼을 제공하고 지속적, 반복적, 중복적 개발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향후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보안 리소스, 개발 리소스의 중복 제거와 AI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 제공은 개별 서비스에서 LLM을 활용한 시나리오 적용에 개발, 운영 관점에서 모두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공통적으로 플랫폼 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서비스를 만족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두 개의 유형을 정의하고 저희는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먼저 저희는 통화 AI의 특성에 맞게 통화 요약, 태스크 추천 등 중요 시나리오에 필요한 AI를 로드 밸런싱, 페이로버를 적용하여 최적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챗봇을 구성할 수 있는 레그 서비스를 익시 UGPT라는 이름으로 내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혹은 엔지니어가 아닌 실제로 고객을 응대할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가장 심플한 문서 관리를 통해 답변의 품질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의 기능 구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AI 모델을 연동하여 다양한 서비스에 제공을 하는 그런 중개 역할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기능들을 정의하고 계속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내부 로직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으로 들어온 내용이 사전에 정의한 질문, 답변 혹은 컨텐츠의 범주에서 벗어나면 답변을 거부하고 AI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면 캐싱된 답변을 제공하여 AI 비용을 절감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기능들을 소수의 인원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주요 로직 개발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매니지드 서비스가 있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적절한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은 꽤 어려웠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AWS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큰 이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계획하면서 고민을 했던 포인트는 회사의 프로세스 내에서 각 서비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다양한 화면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API로만 제공하기로 하였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AI API의 특성을 고려하여 커넥션을 유지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비동기 처리 구조도 설계를 하였습니다. 연동 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이나 사용 패턴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어서 트래픽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오토 스케일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보안을 고려하여 저희는 서비스 API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기로 하였고 개발과 테스트에는 다소 불편하지만 최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멀티 LLM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발표가 진행되는 오늘 오픈된 서비스인 익시오입니다. 사실 오늘 오픈일인데 이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시오 서비스는 통화 녹음을 요약하고 전화를 대신 받는 AI를 제공함에 있어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부에 많은 엔지니어들이 정말 열심히 만든 서비스입니다.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AI 비즈콜 바이 익시입니다. 사무실 회사 전화번호로 업무 연락을 내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지금 기능이 계속 확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익시 음성 챗봇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시 음성 챗봇은 저희 회사의 IPTV 셋탑에서 제공됩니다. 고객이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물어볼 수 있는 챗봇을 리모컨에 음성으로 질문하고 화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사내 서비스 중 헬프데스크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시스템 사용자가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응대건이 늘어나고 있어서 AI를 활용해 응대건을 줄여보고자 노력한 케이스입니다. 기존 7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중 개선 가능한 46%의 유형을 뽑아내고 데이터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 테스트를 통해 답변에 대한 품질까지 확보를 하였고 도메인 지식이 있는 담당자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만든 잘 활용된 모범 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게 패키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사용 중인 사장님들께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만능챗과 CCTV 불편 사항과 이슈 해결 방법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 중인 멀티 LLM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서비스에서 비용, 운영 편의성을 향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연동 개발에 대한 인건비나 인프라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고 운영 편의성도 향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공통적인 기능을 별도 개발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구축된 리소스를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구축 리드 타임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에 적용된 사례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향후 플랜에 대하여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LLM 등 AI를 이용하는 서비스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적용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함에 있어 더욱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아키텍처를 지속 고도화 계획하고 있으며 보안과 같은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올해 3월부터 AWS에서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을 받아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로 서비스를 구성하면서 겪어야 하는 시행착오의 레벨, 기초적인 내용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들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아서 문제없이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제가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저희보다 오랜 시간 AWS 환경에서 개발을 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희가 이번에 공유드린 내용이 좀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는 개발 경험이 AWS에서는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좀 기술 지원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어렵게 힘들게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례는 아마 개발을 시작하는데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소수의 인원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작년 기준 2개였지만 올해 4개의 서비스가 추가되고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AWS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유용했던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할 서비스가 활용할 인풋 데이터에 대하여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내부 통신만 제공하는 구성을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저희 회사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미 AWS에 있었기 때문에
프라이빗 링크를 활용하여 연동을 하기가 용이하였고 그 자사 사옥에 구축된 서비스들도 전용 회선을 활용하여 연동이 가능했습니다. 베드락을 사용할 때도 저희는 VPC 엔드포인트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내부망으로 연결 구성을 할 수 있었고요. 플랫폼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연동 용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동이 불편하면 서비스 개발의 생산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유용한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